이 박 소장님이 실제 판결의 대상이 될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조만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 조만간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세요? 조만간 이제 오늘 저는 약간 예상이 되는데요. 있어요? 네. 알고 계시는군요? 네, 최근에 네. 그 네. 부장님이 네. 인터뷰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무슨 인터뷰를 했는데요?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참사에 관련해서 네. 비화를 공개하는 인터뷰를 하셨는데 2014년에 있었어요. 2014년에? 네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에 의해 참사 6개월 뒤죠. 네. 6개월 후에? 네. 그런데 대부분들이 기억조차 안 할 텐데 그렇죠. 그게 판교면 어디예요? 판교는 경기도 성남시. 이재명 시장님. 네네. 그러면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당시 이재명 시장. 그러면 그게 네. 별로 지금 사람들이 기억이 안 되는 거는 이재명 시장님이 그거를 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와 같이 문제가 안 됐다는 그런 추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반론을 제기하셨더라고요. 아니었어요? 아니죠. 사건이 어떻게 됐는데요? 사건은 이제 그 환풍구가 무너지고 유족들이 많이 다치고 돌아가시고 한 명 다치셨으니까 엄청난 사고였죠. 그렇죠. 이제 당시에 제가 이제 가서 본인이 그때 직책이 뭐였어요? 부지사죠. 경기도 부지사. 네네. 아니 왜 지사가 안 가고 부지사가 갔어요? 지사님이 그때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가고 있어가서. 그럼 그때는 본인이 그럼 경기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군요. 있었죠. 예. 그래서 바로 달려갔어요. 바로 달려가서 이제 수원에서 성남까지 비 오는 날 달려가다 보니까 당도를 하니까 아직 시신도 다 수습이 안 된 상태로 언론에 이제 어떻게 나냐면 세월호처럼 아이돌 공연이니까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막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납니다. 급한 거야. 이게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가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 이종훈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시장은 당시에 축사를 하러 가 있었기 때문에 그 행사에 그 행사에 있었어요? 공연이 끝난 자리에. 직후에 축사를 하게 돼 있었는데 이게 붕괴되는 바람에 축사를 못한 거죠. 못했어요. 현장에 있었던 거죠. 그럼 이재명 시장이 판교 성남시니까 지금 수습하는데 진두지휘를 하고 계셨겠네요. 하셔야 되는데 이제 안 하고 있었죠. 제가 들어가서 어제 모일 데가 없잖아요. 현장에서. 그렇죠.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부동산에 들어간 거예요. 긴급 회의를 했죠. 저하고 이제 이재명 시장하고 이종훈 국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우선 대책본부를 만들고 대변인을 누가 내서서 브리핑을 빨리 해줘야 되겠다. 언론에 자막이 잘못 나오니까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실 거니까 대책본부를 만들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방재난본부장한테 이런 경우에 누가 대책본부장이 되는 게 맞느냐 했더니 본부장 대답이 성남시와 용인시에 걸쳐서 2개 시군에 걸쳐서 사고가 나면 도지사가 돼야 된다. 근데 이건 판교라고는 작은 한 부분의 한풍 관계니까 성남시 내부니까 성남시장님이 대책본부장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당연히 훌륭하네요. 이재명 시장이 대책본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펄쩍 뛰시는 거야. 왜요? 못한다. 그분은 자리에 욕심이 없으신가요? 이 자리 골라. 이 자리는 욕심이 있고 저 자리는 욕심이 없고 그런 거죠. 골치 아픈 자리니까. 좋은 자리는 내 자리고 골치 아픈 자리는 네 자리고. 이 심리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면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규정은 맞지 않지만은 지사도 없지만 지사와 시장님이 공동 대책본부장을 하는 게 좋겠다. 갑자기 성남시장님이 경기도 지사하고 동급으로 직업의 대책본부장을 만드는 거죠. 출세시켜 주셨군요. 출세시켜주니까 좋아서 동의를 하셨어. 공동 대책본부장에. 지금 상당히 이 법적인 문제 이슈가 될 표현을 쓰셨어요. 어떤 표현 쓰신지 혹시 기억은 나세요? 좋아서. 그거를 맡으신 분이고 좋아했는지 아닌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혹시 그때 카메라 돌아가고 있었나요? 전혀 없죠. 그 와중에 무슨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요? 진짜 판결의 대상이 되고. 진짜 지금 서서히 이제 명예훼손으로 넘어가시기 시작하시네요. 그 다음에요 또.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대책본부를 어디다 구성할 것이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고의 규모도 크니까 좀 큰 데서 그렇죠. 대책본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남시청. 그렇죠. 성남시청이면 몇 천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아주 좋은 엄청난 비싼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공간도 넓고 주차장도 넓고 기자들도 다 오고 할 텐데 시장님은 이제 성남이 아무 책임도 없는데 책임? 아무 책임도 왜 성남시에다 만드느냐? 그럼 책임은 어디에 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장한 건 뭐냐면 네. 책임은 나중 문제이고 그렇죠. 우리끼리 이게 경기도 책임이다. 성남시 책임이다. 행사를 벌였던 이 신문사가 있거든요. 주체는. 네. 신문사 책임이다. 이렇게 다투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배가 지금 가라앉는데 그러니까. 지금 책임자 나와라 이러면 누구 청와대 책임 있냐? 맞아. 뭐 어디 책임 있냐? 할 거 있어. 지금 구해내야지. 지금 그 우리끼리 네. 누구 책임이 얼마다 누구 책임이 얼마 따지는 거는 그렇죠. 말이 안 나중에 되죠. 하자.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하고 네. 지금은 유족들 부상자 처리한 수습이 우선 중요하다. 그렇죠. 책임 문제는 나중에 우리끼리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가 절충안을 내고 나중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서 법원이 정해주는 대로 책임 비율을 정하자. 어쨌든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이 그 분당구청에다 가자. 성남시청이 아니고. 그러면 분당구 좀 좁아요. 좁은데 시청보다는 좁은데. 좁은데 이제 분당구청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분당구청으로 가게 된 거예요. 분당구청에 이제 대책본부를 만들었어요. 예. 네. 이제 그 다음에 저녁 9시경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당시 이제 지사도 없으니까 우리한테 격려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또 잽싸게 또 움직이셨네요. 움직이셨죠. 세월호에서 혼이 났잖아요. 혼이 났으니까. 6개월 뒤인데. 학습 효과라는 그렇죠. 중요한 이제 거죠. 오신 거예요. 네.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남부시장한테 그 안내판 하나 붙여라. 들어오면 어디에 뭔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있는 방의 앞에 좀 표지판을 붙여라. 제가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성남부시장 열심히 이제 뛰어다니면서 붙였어. 붙여놨다고 그러길래 내가 딱 나가봤더니, 완전 충격이야. 왜요? 뭐라고 붙였는데요? 경기도 판교 한풍구 수습대책본부. 그러면 정확히 하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한풍구 분계사고 너무 길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름을 경기도 판교 한풍구 분계사고 이러면 성남시는 없는 거야. 성남 판교 분당구도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분당구 안에 지금 대책본부가 있는데 그 소재지도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성남시도 날려버리고 없어. 경기도 전체 어마어마 큰 거하고 그 다음에 판교동 그것만 딱 집어는 이야 절묘한 솜씨죠. 절묘한 솜씨. 근데 부시장을 불러서 역시 그분 머리 좋으시네요.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이랬더니 그러니까 답을 못 하는 거야 부시장이. 그건 성남시 부시장이 아마 추측근대는 시장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붙였겠죠. 그렇죠. 그거는 이재명 시장이 머리 진짜 좋다는 걸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 머리 좋으세요? 머리가 좋죠. 예. 비상하시네요. 비상하시죠. 당장 성남시 글자를 빼니까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은 경기도에 있다. 수습도 경기도가 다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그 판이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불행한 사건에서 성남의 이름이 그림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딱 빼는 거죠.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합의서 서명을 거부하셨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또? 합의서 서명을 거부했더니 유족들하고 이제 합의를 했죠. 사흘 동안. 이제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서 그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합의를 보셨어요? 장소가 판교이다 보니까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갈등 해결의 새로운 지표를 만드셨다고 이 사건을 통해서라고 소개가 되시는 걸 봤어요. 갈등 해결 어떻게 새로운 지표? 아까 법대로 하자고 그러고 법대로 했죠. 법대로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본인 인권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많이 해봤다. 1인당 6억 내지 8억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분이 과거에 변호사로서 활약하셨던 이 재능을 발휘하셔가지고 유족들한테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적어도 1인당 6억이나 8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슬퍼는 되지만 그래도 조금은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약을 또 파셨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설마 그런 말을 하시려고? 아니 하셨는데 진짜? 저는 증거 있어요? 그 증거는 없죠.
그 안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은 있을 수 증언은 있는데 데려올 수 있어요? 아직은 뭐 제가 다 떠나신 분들 지금 이거 사실 명예훼손의 아주 중요한 지금 포인트예요. 증언을 받아야죠. 만약 그렇다면 이게 법적인 논란이 되면 그렇죠. 증언을 받을 수 있다. 뭐 하시겠죠. 사실관계를 누군가 그런데 얘기해 대개는 주시겠지. 또 사람들이 이런 데 끼어가지고 곤란해지니까 안 넣으실 텐데 그 증언까지도 받을 자신이 있다. 자신은 뭐 없지만 어쨌든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에서 본인이 팩트라고 믿는 것과 실제로 팩트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갈등을 안 느끼시는군요. 그런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법대로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렇게 뭐 얼마 이렇게 정하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허용이 안 된다. 그럼요. 그럼 난 그래서 대법원이 하던 방식으로 하자. 그게 뭐냐? 일실소득의 계산이에요. 그렇죠. 사고가 나면 그럼 뭐 보험사에서 늘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 일실소득을 호프만식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대부분 판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이제 유족들 설득을 제가 한 거죠. 그렇게 하면 빨리 정리가 되고 내가 동의를 할 수 있지만 뭐 6억 있네, 8억 있네 이런 얘기를 금액을 정해놓고 하면 아무런 6억이나 8억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래 끌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뭐 찾아가시든지 하셔야 되고 지금 합의는 있을 수가 없다. 근데 합의를 해주셨어요. 그 유족들한테 제가 감사한 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 거죠. 제가 이게 몇 년씩 걸려서 소송 가가지고 소송 비용 들고 마음 아프고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 기존의 선례로 법이 그렇게 돼 있고 하니 대부분 판례대로 가시자. 근데 그 합의라고 하는 게 보통 그 호프만식으로 계산해 주는 거는 보험사에서 많이 하는데 이 사고는 과실 책임을 따지고 책임을 진 당사자에서 그거를 보상을 할 때 그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박 소장께서 그때 부지사 할 때는 책임 소재를 지금 따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게 상당히 책임은 나중에 따지자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잠재적인 당사자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당사자 신기하다는 다 동의했죠. 성남시장님만 빼고. 성남시장님은 동의를 안 했어요? 사인을 안 하셨죠. 최종 문서에. 왜냐하면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저는 책임의 문제보다 수습의 문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도들, 제 부지사들 제가 한번 무너진 걸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많은 수습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신문사도 동의를 하고 신문사 동의하고 동의를 하고 유족 대표도 동의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사인을 다 해서 합의서를 만들었죠. 근데 성남시장님은 성남시 책임 없는데 난 사인 못한다. 그럼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까 경기도지사하고 성남시장님이 같이 공동 대책위원장을 하시기로 했었는데. 그렇죠. 그래 못 이겨서 이제 대책위원장을 하셨는데 성남시청으로 안 간 거와 똑같은 논리로. 그 논리는 뭐예요? 아니 성남이 책임이 없는데 왜 성남시청에 가느냐 이거지. 그럼 분당구는 성남시 소속 안 돼 있고 하늘나라에 소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사님은 책임은 일단 나중에 따지더라도 그치. 일단 수습이 먼저니까 합의를 이끌어내자 이거고 시장님은 그런 합의는 해줄 수 없다라고 하고 지금 사실 이 이야기는 이 박 소장님 전직 경기도 부지사였던 박수영 지금 소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밖에 지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문서가 있으니까 사인 안 한 문서가 있으니까. 사인 안 한 거는 그 문서를 남았고 그게 진짜 사인이 안 돼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이 자리에서 모시고 똑같이 질문을 드리고 그게 대한 해명을 받아보시죠. 그 문서는 제가 일단 경기도청에 오늘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이 방송이 되면 이재명 시장님이나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우리는 반론권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또 이재명 시장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서 또 말씀도 해주시는 기회를 충분히 드릴 거니까. 그래 하시죠. 꼭 그걸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증거 서류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은 안 하셨죠. 합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 근데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합의 발표는 또 이재명 시장님이 하셨다고.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예요? 황당하죠. 그 이제 저희가 거기 사흘 57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거든요. 그때 이제 최종 합의가 끝나고 도장을 다 찍고 그때 사인을 다 하고 그다음 이제 발표를 그 다음 날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님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본인이 공동대책본부장인데 발표는 자기가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의문에서 사인하는 거는 안 하시고, 거부하셨는데 거부하시고 발표는 본인이 하시겠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떤 심정이셨어요? 저는 황당했죠, 한마디로. 아니 뭐 책임은 못 지겠다. 그러나 발표는 본인이 하겠다. 근데 이제 제가 강하게 못하게 하질 않고, 왜냐하면 4월 동안 우리가 분당구청을 썼는데 고생했으니까 뭐 물이며 김밥이며 책상이며 이런 걸 또 성남시 공무원 분당구청 공무원들이 제공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네네. 아, 그것도 성남시의 도움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절충안을 낸 거죠. 시장님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린 게 아니고 이 유족 대표가 발표하는 게 좋겠다, 내용은. 그 대신에 그렇죠. 시장님은 모두에 가서 그동안 4월 동안 수고하고 직원들 고생한 걸 봐서 모두에 이제 말씀하시라. 우리가 57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해서 드디어 이제 타협이 돼서 합의점을 만들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유족 대표가 발표하시도록 하겠다. 네. 하시면 TV 나가고 빠지고 그 다음에 유족 대표가 내용을 발표하면 좋겠다 해서 동의를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나와서 이제 유족 대표랑 합의문을 열심히 타입을 쳤어요. 네. 딱 준비를 해서 이제 읽으실 수 있도록 딱 분량도 만들고 몇 번 연습도 하고 새벽에 그때 한 뭐 4대시 이제 5시 막 6시 이렇게 된 때예요. 아침에 이제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야, 열심히 일하셨네요. 사안의 위중함에 비춰볼 때 실무자를 보내서 실무자가 타협을 하고 또 그걸 실장국장 통해서 부지사한테 보고하고 이런 수가 없는 정도의 큰 문제라고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발표를 하는 당일날 이제 그날 아침에 발표를 하시러 올라가셨는데 이게 생중계입니다. 생중계인데 본인이 짧게 하시기로 했는데 시간을 길게 잡아갖고 그 유족 대표가 발표를 하게 한 내용까지 합의 내용까지 전부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모두 인사가 아니라 경과와 합의 결과까지 본인이 주인공으로 그냥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유족 대표 올라갔는데 이게 할 말이 없는 이미 거예요. 앞에 다 발표해버렸고 그렇죠. 생중계니까 길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 10분 내에 끝내달라고 생중계 팀에서 그렇죠,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 시간을 다 잡아먹은 거야. 그거는 아마 이 시장님이 그 유족 대표가 힘드시고 또 뭐 그 밤새 협상하고 하시니까 그 힘든 거 그냥 내가 말 시작한 게 마이크 잡은 김에 그냥 쫙 정리하자. 그런 좋은 선의로 좀 보아주면 안 될까 우리? 저는 선의라는 단어를 별로 안 믿는데 이 또 정치인들 중에 선의를 많이 주장하시는 만일 그렇다면 아침에 저한테 양해라도 구했어야죠. 그 전날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유족 대표가 있는데 저하고 유족 대표 같이 있는데 바로 옆에 서 있는데 양해라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양해를 구해야 되죠? 약속을 한 거니까 어젯밤에 짧게 모두만 하기로. 그리고 합의문 결과는 유족 대표가 하기로. 그리고 저도 심리는 잘 모르지만 유족 대표 입장에서 이렇게 연습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할 말을 이렇게 못하게 해버리면은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하다. 네, 김도 새고. 네. 조금 미울 것 같은데요? 밉다. 왜요? 왜냐하면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유족도 합의를 안 해줄 수도 있는데 그 합의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합리적으로 대응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합의 됐고 잘 됐는데 그리고 또 이재명 시장은 합의문에 본인이 사인도 안 했지만은 발표할 때 당신이 발표하는 수고까지 해주셨어요. 아니 그거 조금 본인이 미안해가지고 합의문에 사인 안 한 게 조금 미안하고 힘겼으니까 이 방송 카메라에서 본인이 발표를 하는 수고를 하신 그런 마음을 표현했다고 우리 좀 좋게 이해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여론조사를 해보시면 10명 자꾸 물어보시면 이 상황을 다 설명하고 그럼 뭐라고 이재명 10명 중에 9명이 책임지는 문제에 사인은 안 하고 텔레비에 나오는 발표는 본인이 하고 이게 뭐 감탄고토다. 당근은 내가 먹고 쓴 거는 안 하고 뱉어내고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끝나서 이번에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언론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 왜 얘기를 하시는 왜 갑자기 그동안 참고 있다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첫째는 이제 세월호가 아직 끝이 안 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내부적인 이런 혼란, 이런 모습을 밖으로 내는 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도움이 안 될 거다. 그 당시에. 근데 이제는 세월호가 배도 건져 올렸고 유족들을 철수를 하고 정리가 다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는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첫째이고 둘째는 이제
이재명 시장님이 네. 경기도지사로 네. 거론이 되고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시면 도민들이 찍어야 되는데 네. 판단을 하시려면 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고 찍으셔야 되겠다. 이 사람에 대한 진실을 나는 밝힙니다. 알 권리가 있다. 알 권리를 해주는 게 내가 의무다. 그럼 본인이 경기도민이신가요? 저 경기도민이죠. 그래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네. 근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박수영 소장님이 도지사에 넣을 의도로 지금 이재명 시장을 공격하는 건 아닌가? 라는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경기도지사가 망가지면 대한민국이 망가진다. 서울보다 17배가 큽니다. 17배나 돼요? 네, 서울이 17개가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큰 곳이고 엄청나게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죠. 삼성, LG, 현대 다 모여 있고요. 그렇죠. 뭐 상수원 그렇죠. 다 모여 있고 이게 굉장히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그렇죠. 대표하는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해가 아니라 사실을 지금. 경기지사를 뽑는다는 행위, 투표 행위가 매우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찍을 때 찍더라도 알고 찍어야 된다. 인포음드 보터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언론에서 뭐 이것 때문에 인터뷰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이슈에 대해서 최근 정세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언론에서 이제 다른 건 다 시리즈 2로 내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이재명 시장에 관한 부분만 일부 떼가지고 다도 아니고 일부 떼가지고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핫 이슈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갔는데 여론은 그렇게까지는 안 봐주고 남경필 지사 밑에 1년 반을 했고 네. 다음 선거는 남경필 지사와 이재명 시장이 지사 선거를 다툴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남 지사의 아바타로 내가 나서서 저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댓글들을 붙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남경필 지사를 1년 반 밑에서 부지사로 일했다고 해서 남경필을 대신해서 뭐 공격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본인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라 늙은 전체에 대한 무시예요. 직업 공무원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영혼이 없는 존재잖아요.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거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남경필 지사 밑에 부지사를 했다고 해서 남경필을 대신해서 이런 주장을 해준다. 이건 성립 안 돼요. 만약 그렇다면 나는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도 오래 일했는데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2년 일했는데 그렇죠. 그럼 내가 노무현 사람이고 문재인 사람인가? 여러분의 남자시네요. 아니잖아요. 이게 공직은 직업 공무원은 그렇게 누구의 사람이 이렇게 분류하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도 그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요? 피해를 본 사람이니까. 두 분이 공통점이 있으시네요. 뭐가요? 박근혜 씨 피해자라는. 그런데 그 영혼이 없는 널궁하고 지금 저 영혼이 있게 살려고 했던 교수하고 저를 비교하는 데 대해서 저 아주 기분 나쁩니다. 지금 아무리 둘이 똑같은 소장이라는 지금 타이틀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거 아주 기분 안 좋습니다. 우리가 소장님도 영혼 있게 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본인은 이 방송에 넣음으로 해서 더욱더 이제 법의 심판에 한 발 다가가셨다는 역사적인 또 발걸음을 내댔다는 건 아시죠? 변호사님 도와주시겠지 뭐. 네. 새로운 또 건수 하나 생겼네요. 이거 진짜 1타 쌍피의 방송이 될 수 있겠네요.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방송이 되는 그 순간에 또 성남시 이재명 시장님을 모시고 또 판교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감사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